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준 정입니다. CBT라는 영어로도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가장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심리치료법입니다. 과거에 프로이드가 이제 시작했던 정신분석이라던가 거기서 이제 같이 파생되어 나온 사이코다이내믹 사이코테라피 등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그 사이코애널리시스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만, 이즘은 12번에 대개 치료가 끝나게 되는 인지행동요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유니버시티 오브 필라델피아에 있는 닥터 에런 백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원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한다. 따라서 생각을 옳게 바꾸면 우리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다 라는 원칙 하에서 생기는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태어나기도 그렇고 실패작이야, 인생에서 나한테 무슨 아무 잘 될 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분은 금방 어디 가서나 우울해지기 쉽고 불안해지기 쉽고 인간관계도 참 맺기가 어렵겠지요. 또 예를 들면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줄 사람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야말로 인간관계라던가 전체적으로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우울하거나 분노에 많이 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바꾸어 주는 것이 그 치료의 이제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제가 제 환자들에게도 많이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막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타스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아주 무슨 뭐 세상 끝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막 나쁘게 이제 내려갈 때는 자신이 스탑 아니면 중지, 그리고 소리를 팍 지르든지 아니면 앞에 크게 빨간 글씨로 확 자기 눈앞에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점점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 방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를 갖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흑이나 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완전히 나쁜 거, 아니면 이건 어두운 거 아니면 밝은 거, 이런 식으로 이분화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감소화시켜 미니마이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까진 거 뭐 조금 프로모션 됐다고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기가 쉽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크게 부풀려서 매그니파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조절하시는 걸 배우시면은, 그 다음에 자신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다 보면은 감정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덜 불안하고 덜 우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이렇게 자신에게 어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이게 감정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시면은, 많이 잘 되는 방법이 이 CBT, 인식행동요법입니다. 한번 여러분 트라이 하셔서 이게 삶의 아름다운 그 시작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신과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그러면은 우리 두뇌의 관계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생활, 그다음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불안함, 우울함 또는 다른 더 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야가 이제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상담, 카운슬링이라고 그러죠. 같이 대담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1대1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룹,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경우에 따라서 더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한쪽만 했다가는 도움을 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치료는 이제 되게 말로 하지요. 상담사는 정신과 소셜 워커라던가 아니면 또 MFT, 가정치료사인데 이거는 Marriage Family Therapist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그 언더그레지에 끝내시고 마스터해서 전문 분야를 통과하시고 라이선스 시험에 합격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정신과 간호사분들, 이분들도 트레이닝을 받고 카운슬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우선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정신과 약물 쓰셨다던가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상담하시다가 이 환자는 조울증 아니면 심한 우울증 아니면 조현병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정신과 약물 치료가 필요할 거다. 특히 이제 주의 산만증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두뇌의 그 뇌전파 물질의 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과 약물 치료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담사를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이 이제 정신과 의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약속 잡고서 가서 정신감정 받으시고 직접 정신과 의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 환자를 보면서 간혹은 다른 상담사하고 의뢰를 해서 같이 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하면서 다른 상담사가 같이 상담받으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스트는 심리학 박사이십니다. 이분들은 심리학 계통의 박사학위를 되게 받으신 분들이고요. 주로 이제 그 테스팅을 많이 하시는데 테스팅과 카운슬링과 동반해서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갈지를 결정하시면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런 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답답하니까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카이저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가정상담소라던가 아니면은 아시아 태평양 정신건강센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래 클리닉으로 대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누구누구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상담사가 우리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어사인하면은 그분하고 우선 말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의사에게도 의뢰되고 심리학자에게도 의뢰될 수 있고 그러면서 카운슬링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미루지 마시고 확실치가 않고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른 전화하셔가지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어포인트먼트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때는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이들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도 많이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는 약속을 안 지키십니다. 좋아졌으니까 왜 가?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그 문제가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좋아졌더라도 꼭 약속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말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는요, 양서류와 똑같은 숨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아기가 숨도 쉬고, 이게 심장도 뛰고, 온도도 조절하고, 혈압도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교통사고나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두뇌가 전부 기능을 못해도 숨골만 있으면은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있는 두뇌가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감정뇌인데요. 이 뇌는 모든 포유동물에는 인간도 들어가고 개, 고양이, 사자 이런 게 다 포유동물이죠. 사슴, 토끼, 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런 두 가지의 뇌만 활발히 이제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가 갑자기 젖을 주던 엄마가 없어지면 막 울지요.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이제 아기가 막 발버둥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엄마를 찾는 건데, 이거는 포유동물들이 숲에서 살다가 갑자기 뭐 큰 동물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이게 fight or flight, 싸움 아니면은 도망쳐야 되는 그 스트레스 반응을 하기 위한 그런 기제인데, 그게 림빅 시스템, 감정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겁니다, 포유동물들이. 그리고 포유동물들이 살으려면은 배고픈 걸 알아야 먹지요.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돌아다니다가 만일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팔에서 피가 난다고 그러면은요, 아픈 거를 모르고 있다면 출혈이 돼가지고 그냥 출혈로 죽겠지요. 그래서 몸의 통증,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픈 것 아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리스폰드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요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림빅 시스템, 번연계입니다. 감정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는 가지고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젖을 주면은 엄마 얼굴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를 갖다 재울 때 이렇게 노래해 준 거 듣고, 그 다음에 엄마가 웃으면서 무슨 말을 하시면은 그 열심히 듣습니다. 왜냐면 갓난 아기들이요, 다 잘 듣고 잘 보고 감촉도 잘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차차차차 아이의 전두엽, 특히 전두엽, 그래서 프리프론털 로브라는 제일 앞에 있는, 콩나물로 치면은 그 노란 머리가 있는 데가 이제 전두엽인데요. 여기가 이제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뇌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뇌는 인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성숙해하는 뇌고요. 이 두뇌가 하는 일이 이제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기억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25살이 되면은 이 두뇌가 성숙해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를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12살 되기 전에는요, 엄마가 뭐 숙제 안 했다고 야단을 치면은 아직까지는 내 생각만 해요, 나만. 그래서 왜 엄마는 난 미워하나? 아니면은 나는 왜 바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12살이 넘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요즘부터는 숙제를 해야지. 이게 생각하는 게 12살 돼야지만 거의 되는 것은 아직도 전두엽이 발달이 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뇌가 전두엽이 발달되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이 아니고 같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라마, 연극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말입니다. 약물도 많이 중요합니다, 치료에. 그래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
그다음에 서로가 어떻게 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운슬링은 말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신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이 다음에도 이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